소금 단지 하나로 대운 들어옵니다. 꼭 따라하세요. 재물운과 건강을 동시에 살리는 소금 풍수 비법. 여러분, 소금 하나로 재물운과 건강을 동시에 살릴 수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소금을 단순히 음식의 간을 맞추는 조미료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풍수에서는 소금이 갖는 힘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예로부터 소금은 금보다 귀하다고 여겨지기도 했고 집안에 소금을 잘 두는 것만으로도 복이 들어오고 재물운이 열린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바로 이 소금에 얽힌 풍수 비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소금이 왜 풍수적으로 중요한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소금은 천연광물로 강한 양기를 지닌 물질입니다. 바닷물에서 얻어진 소금은 물의 기운과 태양의 기운을 동시에 품고 있어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자연물입니다. 즉, 소금은 음의 기운을 걷어내고 양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작용을 하며 이로 인해 공간의 흐름을 정화하고 좋은 기운이 머무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부터 무속신앙이나 민간신앙에서도 소금을 뿌리거나 소금 단지를 묻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행해져 왔던 것이죠. 특히 풍수에서는 소금이 곧 돈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소금이 귀해서 교환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실제로 부자들의 집에서는 지금도 소금을 풍수 아이템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금을 어디에 어떻게 두는지, 어떤 소금을 쓰는지를 보면 그들의 부를 대하는 태도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따라 해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조금씩 좋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소금을 활용한 풍수 비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소금을 사용할 것인가? 둘째, 그 소금을 무엇에 담을 것인가? 셋째, 소금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소금의 풍수적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소금을 사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인공적으로 가공된 정제염과 달리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자연 증발시켜 만든 소금으로 자연의 기운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불과 물의 기운을 동시에 머금은 천일염은 음기 제거와 양기 유입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풍수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천일염을 추천드리는 것이죠. 천일염이 가지는 풍수적 가치는 단지 원재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금은 바닷물의 정수이며 햇살과 바람이라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만들어지기에 매우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무속신앙과 동양 철학에서도 소금은 단순히 정화뿐 아니라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나쁜 기운이나 잡귀가 따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문지방이나 방바닥 모서리에 소금을 뿌리는 풍습이 있었고 장례식장에 다녀온 후 소금을 몸에 뿌려 정화하는 전통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금이 가진 강력한 양기, 즉 생기를 끌어오는 능력에 기반한 것이죠. 특히 천일염은 정제염이나 기타 화학 처리된 소금에 비해 더 풍수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제염은 대량 생산을 위해 화학적 공정을 거쳐 만든 소금으로 불순물은 제거되었지만 그만큼 자연의 기운도 함께 제거된 셈입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핵심인데 이 기운은 자연에서 비롯되며 인위적 가공이 들어갈수록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반면 천일염은 해풍과 햇빛이라는 자연적인 방식으로 생성되며 바닷물 속 다양한 미네랄과 원소들을 그대로 품고 있어 정화력은 물론 에너지 전달력에서도 우위에 있습니다. 또한 천일염의 결정 구조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입자가 뚜렷하고 투명하며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이 같은 물성은 음기를 흡수하고 양기를 밀어내는 성질과도 맞물려 풍수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풍수를 공부한 전문가들은 보이지 않는 흐름을 다룰 때 물질의 구조와 결의 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천일염의 맑고 투명한 결정 구조는 그 자체로도 공간 정화 및 에너지 활성화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요오드 첨가 소금이나 고운 정제 소금은 건강 목적이나 요리에는 적절할 수 있으나 풍수적 효과를 바라는 소금은 되도록 천일염 중에서도 불순물이 적고
충분히 말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천일염 중에서도 서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추천드립니다. 이 지역은 간조와 만조의 차가 크고 일조량과 해풍이 풍부해 질 좋은 천일염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천일염을 구입할 때 포장 상태와 유통기한, 보관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오래되거나 습기에 노출된 제품은 기운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 소금을 들여올 때는 감사의 마음을 함께 담아보세요. 자연이 준 정화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체가 이미 풍수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천일염 하나만 잘 선택해도 여러분의 공간, 그리고 삶 전체에 맑은 기운과 복된 흐름이 깃들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한 모퉁이에 놓인 천일염이 집안의 분위기를 조금씩 맑게 바꾸고 어느새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고 일이 조금씩 잘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을 분명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소금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 용기에 소금을 담아 두시는데 풍수에서는 이것이 큰 차이를 만든다고 봅니다. 소금을 담는 그릇으로는 유리나 플라스틱보다는 도자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자기는 흙의 기운을 지니고 있으며 사람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빚어낸 그릇이기에 자연과 인간의 에너지가 함께 깃들어 있는 매개체입니다. 특히 토는 오행상 중심의 역할을 하며 양기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도자기 그릇에 천일염을 담으면 소금의 양기가 흙의 안정감과 만나 더욱 강력한 정화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도자기의 색상은 백색이나 흰색 계열이 가장 무난하며 이외에도 자연색이나 청색 계열도 무방합니다. 피해야 할 색상은 검정색 또는 지나치게 어두운 색상입니다. 이는 도자기가 가진 흙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소금의 기운을 흡수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매트한 질감의 도자기를 선택하고 유광보다는 무광이 조금 더 차분한 기운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도자기에 담을 때는 소금을 너무 가득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지에 23 정도만 채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금이 나쁜 기운을 흡수할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득 채우면 소금의 정화 능력이 떨어지고 너무 적게 담으면 양기가 부족해서 효과가 미미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담기 전에 소금은 반드시 습기가 없고 마른 상태여야 합니다. 습기가 있는 소금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운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사용할 때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뚜껑 여부입니다. 도자기에 뚜껑이 있다면 나쁜 기운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소금이 품은 정화의 기운이 더욱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뚜껑이 없는 경우라도 소금 단지를 자주 환기시키고 깨끗하게 관리하면 좋은 기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뚜껑을 닫을 때는 공기가 너무 차단되지 않도록 약간 느슨하게 덮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담는 도자기는 가능하면 가정 내에서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나 다른 물건을 담았던 그릇을 재활용하기보다는 오직 소금 풍수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소금 그릇은 풍수적 기운을 상징하는 매개체로 일관된 목적을 가진 것이 기운 유지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담는 그릇이 단순히 기물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에너지를 전달하고 축적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도자기 그릇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천일염과 조화를 이루는 이 도자기 그릇은 마치 고요한 산중에서 정제된 에너지를 담아내는 옹기처럼 여러분의 공간을 맑게 정화하고 복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금 단지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먼저 추천드리는 곳은 바로 집의 현관입니다. 현관은 풍수에서 집안의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이곳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집 전체의 에너지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현관 구석, 특히 습기가 많은 신발장 위나 구석진 공간에 소금을 두면 들어오는 잡기나 애군을 걸러내고 정화시켜 좋은 기운만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향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남동쪽 방향의 구석에 소금 단지를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향은 재물운이 흐르는 방향으로 이 자리에 양기에 소금을 두면 더욱 강한 금전운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현관 외에도 좋은 위치는 부엌입니다. 부엌은 집안의 식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음식은 곧 건강과 연결되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특히 가스레인지 근처에 소금 단지를 두면 음식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기운이 정화되고 가족의 건강운도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엌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공간이기 때문에 소금이 가진 물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불균형한 에너지를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금이 부엌에 놓이면 음식에도 긍정적인 기운이 깃들게 되어 가족 모두가 좋은 운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집안의 중심이 되는 거실 한쪽 구석 또는 가정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작업 공간이나 서재의 작은 도자기 단지에 담긴 소금을 두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집중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공간에서는 소금의 정화작용이 공간을 맑게 만들어 생각이 정리되고 영감이 잘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책상 서랍 속이나 책상, 모서리 쪽에 작은 소금 단지를 비치해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고 금전운과 귀인의 기운이 가까이 다가오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소금을 놓아두는 장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절대 소금 단지를 두지 말아야 할 곳 중 하나는 침실입니다. 침실은 휴식과 회복의 공간으로 평온하고 안정된 기운이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금은 그 자체가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고 주변의 기운을 흡수하는 정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침실에 놓이게 되면 잠재된 불안이나 흥분 상태를 유도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분들은 소금 단지 때문에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거나 감정 기복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침실에는 소금 단지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너무 눈에 띄는 곳보다는 사람의 시야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구석진 곳, 습기가 있거나 어두운 곳에 소금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은 시각적인 장식보다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본연의 기능을 우선하기 때문에 숨겨진 곳에서 더 강한 효과를 발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사람마다 공간의 구조와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집안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최적의 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고려한 장소에 천일염을 담은 도자기 단지를 잘 비치해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기운이 점차 맑아지고 재물운은 물론 건강운까지 함께 좋아지는 흐름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삶의 변화와 기분 전환을 경험하셨고 그에 따라 현실적인 행운이 따라온 사례들도 많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기운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공간에 소금 단지 하나 들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절대 소금을 두지 말아야 할 공간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침실입니다. 침실은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으로 정적인 음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금은 강한 양기를 지닌 성분이기 때문에 침실에 두면 에너지 균형이 깨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풍수를 잘 모르고 침실에 소금 단지를 두었다가 이유 모를 불면증과 가족 간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풍수 전문가의 조언으로 소금을 치운 뒤에야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하니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의 교체 시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좋은 그릇에 천일염을 담아두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소금이 흡수한 응기로 인해 정화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소금을 교체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며 가장 좋은 교체 시점은 입춘입니다. 입춘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 새해의 기운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소금을 교체하면 막혔던 기운이 풀리고 새로운 기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입춘 외에도 이사나 생일 혹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교체하는 것도 좋은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다 쓴 소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분들은 소금을 아깝다고 음식에 재사용하시거나 그냥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미 나쁜 기운을 흡수한 소금은 정화력을 잃은 상태이며 다시 사용하게 되면 그 음기를 내 몸에 직접 들이게 되는 셈입니다. 아무리 육안상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풍수적으로는 그 소금이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소금을 청소용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수구 주변이나 구석진 공간의 바닥 또는 습기 많은 욕실의 틈새 등에 뿌려 청소를 하거나 정화용으로 쓰는 것이죠. 하지만 보다 자연에 가까운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흙이 있는 공간이나 화단, 현관 앞 배수구 등에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게 해줌으로써 기운의 순환을 완성시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때는 소금을 뿌리며 마음속으로 수고했다. 이제 이 기운은 자연으로 돌아가 다시 정화되기를이라고 의도를 함께 담아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절대로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거나 변기에 버리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화되었던 기운이 거꾸로 왜곡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다 쓴 소금은 다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지 말고 청소나 공간, 정화용으로 활용하거나 자연으로 되돌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을 올바르게 보내는 길이며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이기도 합니다. 소금 하나에도 마음을 담고 보내는 순간까지도 정성을 잊지 않는다면 그 정성은 다시 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을 활용한 풍수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은 바로 의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를 단순히 배치의 문제, 물건을 놓는 위치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풍수의 진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가짐과 의도에서 나옵니다. 소금을 현관이나 부엌, 거실 등에 두는 그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에 담긴 마음입니다. 우리가 소금 단지를 놓을 때 그 소금이 단순한 천일염이 아니라 나의 공간을 정화하고 복과 행운을 불러오는 매개체라는 믿음과 의도를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로부터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듯 풍수 역시 우리의 의식을 반영한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안 구석에 소금 단지를 조심스럽게 두면서 이곳에 복이 깃들기를, 가족이 건강하고 평온하기를, 우리 집에 재물이 잘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진짜 풍수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의식은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의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소금은 그 기운을 증폭시켜주는 매개체일 뿐 결국 좋은 기운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나 자신입니다. 소금을 놓을 때 그냥 해보자는 생각보다는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실천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놓아두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새롭게 갈아주면서 그때마다 내 마음을 다잡고 기운을 새롭게 하는 의식을 함께 한다면 그 공간은 더욱 강력한 복의 기운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입춘이나 새해 첫날 같은 의미 있는 날에 소금을 교체하면서 이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면 그 소금은 단순한 소금이 아닌 마음을 담은 상징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풍수에서 소금은 단순한 정화 아이템이 아니라 내 의식을 담아내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해 살아가지만 삶의 흐름과 기운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정성스러울수록 그 정성이 담긴 공간에는 자연스레 복이 깃들고 그 기운은 다시 나와 가족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 잘 풀리지 않고 운이 막힌 듯한 느낌이 드신다면 소금 단지를 하나 준비해 보세요. 단지에 천일염을 담고 그 안에 여러분의 정성과 긍정적인 바람을 함께 넣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 단지를 놓으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소금이 우리 집의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복과 행운을 불러오게 하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는다면 언젠가 그 소금 단지가 여러분에게 큰 행운을 불러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소금 풍수의 핵심은 어디에 두느냐, 이전에 어떻게 마음을 담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소금을 두었다고 해도 마음 없이 무의미하게 놓아두면 그저 소금일 뿐입니다. 하지만 작은 도자기 안에 나의 정성과 믿음을 담는다면
그 안에서 시작된 기운은 집안 전체에 퍼져나가고 결국 나의 삶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실천하는 풍수,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소금 단지 하나에도 마음을 담고 공간 하나에도 사랑을 담는 상, 그 속에 진정한 재물운과 건강운이 숨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소금 풍수 비법 실천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집안 한 구석에 천일염을 담은 도자기 단지 하나만 놓아보세요. 그 안에 담긴 양기의 기운이 서서히 집안을 맑게 만들고 어느새 재물운과 건강운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복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뗄 때입니다.